최상병 특검법 받겠다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발언이 파장이 커요.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데 물론 조건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장 등 제3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주는 조건으로 최상병 특검 수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일단 두 분은 이 발언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게 뭐 전당대회 균열 구조가 된다, 후보들 간의 분쟁 요소가 된다라고는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가 딱 그냥 시계를 3개월 전으로만 돌려서 그때 총선 직전에 가장 큰 게 문제가 이종섭 대사 문제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서 최상병 특검 문제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만약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다면 이종섭 대사 보냈겠습니까? 그리고 총선 직전에 다시 최상병 특검법 나왔을 때 이거 우리가 여야 합의, 우리가 일단 합의 처리하기로 동의하고 총선 후에 하자라고 했으면 안 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너무 이게 실타래처럼 꼬이고 꼬여온 거예요. 여기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장 중재안을 냈고, 그리고 이제 그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는 변협회장과 그리고 이제 언론 브리핑을 2번 하는 제안으로 냈는데요.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그 국회에서 총 13번의 특검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7번을 그 당사자가 아닌 변협회장이나 대법원장이 했습니다. 대법원장이 3번 했고 변협회장이 4번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여야 합의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이 추천을 했고, 그게 아니고서는 뭐 야당이 단독으로 했던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민주당도 정쟁의 요소가 아니라면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2가지잖아요. 과연 최상병을 그 숲으로 내보내서 죽음에 이르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한 진실에 다가가는 것, 그리고 또 여기에 과연 외압이 있었나라고 하는 것에 다가가는 것. 저는 이거는 절차대로 풀어가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뭐 늘 얘기 드리는데 이 국민의 의혹이 있다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자. 다만 절차대로 하자. 그래서 이게 일단 공수처하고 경찰 수사 결과 보고 그 수사 결과 나오면 국회에서 다 받아볼 수 있잖아요. 받아봐서 의심이 되면은 국정조사하자. 국정조사해서도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 그때 여야 합의에 특검법을 만들자. 저는 이 단계로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절차를 다 모든 것을 해보자라는 것도 물론 저는 뭐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조금 신속하게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국정조사는 원래 수사의 전 단계예요. 이제 수사와 조사의 차이는, 수사라는 것은 어떤 강제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조사는 그 강제력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공수처에서. 근데 이 결과를 보고하자. 지금 공수처 저도 상당히 응원을 많이 하고 수사를 열심히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습니다만은 꽤 총선 전까지는 꽤 속도가 나다가 약간 총선 이후에 브레이크가 걸린 느낌이에요. 물론 이제 열심히 지금도 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수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조금 더뎌진다라는 면에 더뎌진다고 한다면 저는 특검을 빨리 하는 게 맞다. 이건 여야 합의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는 굉장히 좋은 수를 던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도 일단 뭐 이 수를 가지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뭐 안 한다의 방점이 있다라는 부분과 한다라는 거에 방점이 있다는 부분이 좀 나눠져 있는데 결국에는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특검법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피할 수 없어요. 계속 뭐 거부권 하면 계속 재발의할 겁니다. 근데 그때 가서 정치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의 국민의힘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굉장히 또 뭐 강경 지지자분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특검 제안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했다라고 하는데 당을 살리고 국민에게 민심을 얻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친윤계 한 의원은 이제 당론으로 반대했는데 당대표 하겠다는 사람이 특검 공언하면 뭐 당내 갈등 야기하는 거냐 뭐냐 당대표가 왕인가라고 지적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전효옥 전 의원이 탄핵하겠다는 말을 길게도 한다. 그러면서 출마 선언 보니 한동훈이 제2의 이준석이 맞다. 깨끗이 말아먹긴 했지만 한때 비대위원장이 당의 내부 총질부터 한다고 강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대통령도 왕자 쓰시고 나오셨는데 당 대표라고 뭐 그리고 이재명 당 대표도 거의 절대적인 권력을 누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당 대표가 왕인가? 예, 왕 맞아요. 당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 지금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경 지지자들은 아니면 강경파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의 보수 강경파들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왜 근데 받겠다고 했느냐? 네, 이걸 대통령도 근데 하신다고 했잖아요. 공수처 수사의 결과를 보고 미진한다고 한다는 조건이 붙긴 했지만은 결국 전국적으로는 서술어는 한다라는 거예요. 특검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주 좋은 수를 던졌다고 봐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충분히 논의해볼 가치가 있어요. 아예 못 받을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존에 다른 특검법에서도 대법원장이라든지 아니면 대한변협이라든지 어떤 추천권이 있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의 뭐 전효 의원의 표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것을 대통령실과 당의 어떤 갈등을 부추기는 요소다?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예를 들어서 40% 넘고 50% 넘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안 하죠. 그런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겠어요? 다른 후보들랑 달리 얘기하는 건 뭐겠어요? 이제는 대통령과도 결별할 때가 온 것이다. 근데 이것을 잘 결별하기 위한 하나의 저는 수를 던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자들께서는 와, 한동훈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일요일 날 선언을 보고 중도층에서는 상당히 이 선언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오히려 보수의 강경 지지자층에서는 굉장히 실망했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반응을 보면서 상당히 의아했어요. 솔직한 말로. 아니 이건 당연히 국민들이 민심을 도대체 안 읽고 있나? 민심은 이걸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민심은 지난 총선에서 평가가 됐다고 봐요. 이종섭 대사의 이종 전 대사의 어떤 그 런 사건, 그러니까 호주 대사로 임명받으면서 도망갔던 사건이 상당히 국민의힘에서 그 패배의 원인 중에 하나였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특검법에 대해서 안 받을 수가 없다. 저는 그 부분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 보수 지지층들 중에서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은 이게 민주당이 탄핵의 기저에 깔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불안감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이 어떤 정쟁용으로 이용하는 데는 그것이 깔려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특검법 자체를 대통령실을 향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이 트라우마가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민주당이 거짓 선동했던 부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광우병 있었고 사드 있었고 전자파에 튀겨 죽는다 그랬고 후쿠시마 오염수 있었고 지금 우리 국민들 일본으로 가장 많이 여행 가고 미국산 호주산 소고기 잘 드시고 그리고 성주참에 지금 세계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탄핵을 기조에 깔고 음모론이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그런 반응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첫 번째 우리 당이 당론으로 반대한 법안은 민주당의 독소 조항이 있는 법안입니다. 그때 당시에 총선 끝나고 대통령께서 달라지겠다라고 하고 영수회담을 하고 이재명 대표를 만난 다음에 이태원 특별법 바로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양수 수석이 그 최상병 특검법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는데 바로 그날 발의해버린 거예요. 그날 발의하면서 그 독소 조항들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는 거죠. 이거는 정말로 이태원 특별법으로 협치할 것 같이 하더니 최상병 특별법을 독단적으로 내면서 다시 한번 선을 그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법안에 대해서 반대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이 법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했을 때 두 가지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수정제입니다. 독소조항 빼고 하자. 하나는 조건제입니다. 우리 공수처 수사 끝난 다음에 하자. 지금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공수처 수사가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민주당에서 특검법 빨리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이유가 사건 발생하고 1년이 지나면 모든 통화 기록이 사라진다라고 했는데 지금 통화 내역 다 확보됐잖아요. 그리고 공수처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3년 전에 공수처한테 제 통화 기록 다 털렸는데 왜 털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개인 번호로 누구랑 통화했는지까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 기록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 이거는
그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공수처 수사 결과 곧 나올 거고 경찰도 이제 실체적 사실은 거의 다 밝혔다고 한 단계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다음 단계 넘어가는 거예요. 수사 기록을 국회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법사위에서 입법청문회까지 한 거 아닙니까? 보통 국회에서는 입법청문회 하지 않습니다. 입법공청회를 합니다. 청문회는 증인들을 불러서 선서를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수사 결과 나온 다음에 하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무리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민주당도 여기에서 정말로 그 최상병의 죽음에 함께 슬퍼하고 그 어머니의 편지에 마음 아파한다면 가장 첫 번째 그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가 우리 아들을 그 숲을 속에 구명조끼도 없이 보냈는지 그게 실체적 진실 아닐까요? 그거 먼저 밝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뭐 기소되고 의견 빼고 하는 것들은 그 추후의 일이죠. 그것 먼저 밝히자라고 하는 부분에는 저는 동의하고요. 우리 당이 반대했던 거는 민주당의 독소조항이었던 법안이지 우리가 새롭게 함께 논의해서 내는 법안 그리고 대통령이 여태까지 거부권 사용하셨던 모든 법안들의 공통점 하나입니다. 여야 합의되지 않은 법안들. 여야 합의된다면 저는 거부권 행사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상원님이 근데 탄핵 우려를 임기 내내 안고 가는 게 도움이 되나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네. 사실은 이거에 보면 탄핵이 우려될 만한 커다란 뭔가가 있을 거라는 대전제가 깔려 있는 우려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요. 라는 거에서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좀 우려를 안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적이 있거든요. 이게 민주당은 지금 이 부분에 대통령실을 어떻게 연결했냐면 대통령이 경로에서 수사 사실을 회수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모든 전제가 틀렸습니다. 해병대 박정훈 대령은 그때 당시에 저도 이번에 그 입법청문회 하는 거 보면서 군인답다 자기의 신념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꼈는데요. 이분은 당시에 수사하면 안 될 걸 수사하신 겁니다. 그냥 조사하고 사건 개요만 이첩하면 될 거를 이첩한 겁니다. 그런데 본인의 말한 대로 1000페이지 분량의 수사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8명의 기소 의견을 낸 겁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경로가 모든 것을 뒤틀어지게 했다라고 하지만은 그 전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잘못이 있습니다. 이종섭 장관이 결재를 잘못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박정훈 대령이 명령 불복종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 이종섭 장관이 결재 잘못해서 다시 일단 이첩하지 말고 홀딩해 기다려 보류해라고 했는데 그거 가서 냈잖아요. 내고 KBS 출연해가지고 본인이 이 수사 내용에 대해서 다 얘기했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군인으로서 명령 불복종 아닙니까? 공무원도 하다못해 일반 공무원도 방송에 출연하기 위해서는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혼자 나가서 KBS 나가서 이거를 다 발언해버린 거잖아요. 이거 잘못한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 사실대로만 따져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경로설 어디서 나왔습니까? 저는 이 MBC 보도에서 처음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MBC에서 경로했다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질책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경로에 질책했다라고 하면서 경로설로 몰고 간 겁니다. 이 경로에 대해서 대통령이 본인이 얘기한 거는 내가 질책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책했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왜 생존자 수색도 아니고 사망자 수색에 그렇게 무리했느냐라고 했던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현장에 같이 들어간 중대장급 하급 간부들까지 같이 기소하는 게 말이 되느냐 저는 이 두 가지로 파악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민주당은 수사에 외압을 행했기 때문에 이게 탄핵 사유다라고 하는 건데요. 수사하면 안 될 거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뭔가 의견을 줬다면 왜 이렇게 무리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탄핵 사유가 되지 않으나 다만 우리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 결국은 미르케이재단 국정농단 관련으로 탄핵 사유가 됐지만은 중간 과정에 뭐가 있었습니까? 정유라가 박근혜 대통령 딸이다. 세월호는 인신공약이다. 청와대에 비아그라 들어갔다. 청와대 뒷마당에서 그 무당이 구슬했다. 팔선녀가 목욕탕에서 모든 걸 다 결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음모론들 가지고 빌드업을 시켰는데 이거 저는 지금 그 현상을 보기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지지자들이 불안하다고 해서 그러면 그 불안함을 없애고 가자 이거예요. 저는 이제 이 수사를 통해서 굳이 탄핵 사유가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수사를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히려 대통령실이라든지 어떤 국민의힘의 강경 보수층에서는 아예 수사조차도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캥기는 게 있으니까 뭐가 저게 뒤가 구려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수사는 법에 따라서 그 구성 요건에 해당하냐 아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방금 뭐 이승환 위원장이 얘기해 주신 대로 뭐 대통령이 그런 어떤 외압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분야를 저는 방금 말씀해 주신 어떤 그런 것들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가지고 법에 따라서 저는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근데 조사가 어떤 혐의가 있으면 조사를 해보고 수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조차도 안 하겠다. 아니 못 받겠다. 못하게 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정무적인 판단이든 사법적인 판단이든 저는 둘 다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향적으로 이 부분을 꺼낸 것은 뭐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밝혔다시피 국민적으로 의혹이 있고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이걸 해야 되지 않겠냐. 본인도 얘기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도 같은데 그래도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계시면 이걸 해야 된다. 저는 그 부분이 맞다고 봐요. 이미 사법적인 판단의 어떤 대상이 돼버렸어요. 대통령이. 어떤 수사 외압이라든지 뭐 조사 외압인지 아니면 왜 회수를 해 오라고 굳이 했는지 그리고 그 국방부 장관이 당시에 우크라이나로 가 있었는데 굳이 해외에 출장을 가 있었는데 그때 통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급박하게 움직였었는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던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지난 청문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밝혀낸 것은 밑에 단위에서 어떤 실무자들 단위에서 상당한 움직임이 있었었고 당시에 신범철 차관도 얘기했다시피 어떤 조사 자료 그러니까 저는 수사가 아니었으니까 조사 자료 회수와 관련한 어떤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시가 있었고 근데 여기까지 밝혀졌어요. 그러면 그 윗단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질책의 내용이 뭔지 대통령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물어보면 되나요? 그러니까 수사라는 걸 통해서 서면 조사를 하던 아니면 본인이 자진해서 이것을 조사를 받던 해야죠. 근데 지금 어떤 국민의힘에서의 어떤 이거 탄핵 두려워서 이거 탄핵이 두려우니까 뭐가 있다는 걸로밖에 계속 의혹이 커져가니까 저는 깔끔하게 뭐 조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수사를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특검법을 빨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제 뭐 우리가 이제 이어서 얘기하겠지만 뭐 김재석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저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이 특검법에 받아서 제시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좀 국민의힘에서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좀 진정성을 보일 거면 박정훈 대령이 수사를 했냐 조사를 했냐에 대한 모든 문제는 지난 2021년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사법원 개정안 이거에서 시작되거든요. 이거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돼요. 거기에 따르면은 군내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와 성범죄 사건에 대한 모든 수사는 군에 대해서 군이 손댈 수 없습니다. 이거는 바로 경찰로 이첩해야 돼요. 이첩해야 되는데 이첩하지 않고 수사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법 체계 혼란을 만들어 놓은 민주당이 먼저 사과하고 가야 됩니다. 이거는 그 안은 좀 결이 다른 얘기고요. 지금 사실은 이제 이 얘기를 좀 넘어갈게요. 아까도 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공수처 수사 결과 이미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건 다 많은 경위로 이미 확인된 상황인데 뭐 몰아가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건 이건 좀 약간 사실관계에 조금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의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른 이슈로 넘어가면 지금 방금도 언급하셨지만 안철수 의원도 오늘 아침에 인터뷰에서 이제 특검법 추진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고 김재섭 의원도 SNS에 국면을 바꿔야 된다.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비극적으로 일단락됐다. 국면 바꿔야 되고 국민의힘이 최상병 특검법안 제대로 내야 할 때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좀 이 국면을 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지금 당내에서도 내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그나마 살 길이에요. 이게 살 길이라니까요. 이걸 뭐 무조건 막겠다라고만 하는 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승환 위원장이 얘기하신 대로 다 해보고 하는 거 제일 좋아요. 근데 이미 그거 실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그 시점을 지나갔다. 이게 지금 터진 지가 벌써 1년이 다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1년이 다 돼가는데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있을 거예요? 국민의힘도 이거 계속 하반기까지 가져갈 거예요? 아니면 3년 내내 이거 가지고 계속 가실 거예요?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하시지 그 특검 추천의 주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논의의 테이블이 펼쳐질 수도 있는 거예요. 기존에는 민주당은 민주당 안대로만 밀어붙였고 국민의힘도 이 부분에서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절충을 하자고요. 여야가 그럼 자기들 생각만 하고 자기들 법안만 계속 통과하고 막고 하는 게 국회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보자. 논의를 통해서 절충안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작정 뭐 통과만 시키고 아니면 여기 무조건 거부하고 이게 정치는 아니잖아요.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는 네.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그럼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네, 예. 사실은 이제 정성호 의원이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받을만하다라고 밝혔어요. 친명계 자장이니까 정성호 의원 발언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받을만 하죠. 이거 이제 공은 민주당으로 넘어간 겁니다. 여기에서 제3자 뭐 대법원장이 아니더라도 변협회장이나 누구든 제3자에 대해서 너희들 어떻게 생각해? 라고 넘어간 거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정말 민주당이 이것조차 거부한다면 이거는 우리 정말 탄핵 빌드업이고 정쟁용으로 사용하는 거다. 근데 저는 그 설주한 변호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만약 저에게 추천권이 있다면 특별검사로 설주한 변호사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아유, 갑자기? 대통령 대면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근데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법은 선을 그었어요. 지금 단계에서 특검 도입할 문제 아니라고 했는데 결이 좀 다르잖아요. 이렇게 말한 이유 어떻게 보세요? 할 까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할감이 안 된다. 네, 지금 그 야권에서 얘기하는 김건희 여사의 뭐 뇌물수수 막 이렇게 거창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뭐 이게 대장동만한 사건입니까? 백현동만한 사건입니까? 성남 FC만한 사건입니까? 정말로 그 명품 가방 하나에서 시작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최재형 목사가 검찰 2차 조사 받고 나와서 본인이 얘기했어요. 내가 샤넬 화장품 준 거는 대통령 그 취임 만찬에 초대해 준 거에 대한 감사의 의미였고 그리고 명품백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져간 유인책이었다라고 했어요. 그럼 거기에서 최재형 목사가 뭐를 청탁했는가, 뭐를 뇌물로 줬는가라고 하는 거는 지금 그 얼마 전에 그 담당 행정관까지 가서 이제 조사받고 왔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 뭐 통일방송 송출되게 해주는 거, 이거는 말만 한 거예요. 본인이 말만 한 거예요. 그 어떤 조치도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김창준 미 하원 의원을 국정자문위원회 위촉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국정자문위원회라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리가 없어요. 그런 자리가 자기도 뭔지 모르면서 이 사람을 안다라고 하는 뭔가의 인물 팔기식을 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김창준 하원 의원이 돌아가시면 우리 국립묘지에 안장해달라. 이게 문제가 됐던 건데 이거에 대해서 행정관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이거를 과연 청탁에 들어줬는지인데 이 내용 너무 간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요청을 했는데 한번 알아볼게요 하고 다시 연락을 해서 해준 게 국립묘지 안장권은 유가족이 직접 신청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립묘지가 가득 차서 화장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전해줬대요. 여기에 대해서 성립된 청탁이 뭐가 있죠? 그리고 심지어 이 내용들은 김건희 여사에게까지 올라가지도 않았고 행정관 차원에서 김건희 여사의 고향 아버지들 간의 친구 간의 고향 오빠다라고 하는 그 정도 정보에서 그냥 물어봐주고 인터넷 검색해주고 해서 알아봐준 게 전부 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야권에서 많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은 이제 공직자 부인은 뭐 300만 원짜리 가방 다 받아도 되는 거냐? 이거요. 이 전제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공직자 부인에게는 뭔가의 취재 목적이 있거나 어떤 사람이라도 손목시계에 안경에 카메라 달고 찾아가서 선물 줘도 되는 겁니까? 이거는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기획 취재였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뒤를 호도하고 이거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반작용이 있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작용 자체를 순수하게 다 인정해야 되는 것이냐?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서 어떤 청탁이 이루어졌고 실제로 무슨 공직에 권력이 관여됐다 하면은 저는 특검하자고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온 정황으로는 그거 어떤 것도 없습니다. 물론 지금 권익위도 뭐 다시 한번 뭐 판단해 본다 뭐 이러고 있지만은 거기에서도 김영란법으로도 처벌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사건의 실체는 이제 거의 다 나왔다고 보고요. 이 사건까지 만약에 이런 사건 그리고 과거의 도이치모터스 사건까지 특검해야 된다면 저는 대한민국 모든 거 다 특검해야 됩니다. 근데 일단 그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하잖아요. 대통령의 배우자예요. 배우자. 근데 배우자인데 그러면 이 배우자가 아니었으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배우자가 아니었으면 최재형 목사 같은 분들이 가가지고 이걸 잠입 취재 해가지고 기획 취재를 해서 이런 뇌물을 줬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뇌물에 가깝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건 과거 권익위에서도 이 같은 비슷한 사례가 있었을 때 알선 수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설 자료도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조사의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수사의 필요성이 생긴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당연히 물어봐야죠. 불러다가 당연히 이게 저는 수사의 범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단순히 권익위에서 조사할 것도 아니고 그렇게도 못 하시겠지만은 수사의 범위가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청탁금지법에는 당연히 구속요건상 해당하지 않죠. 배우자가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단지 대통령이 이 부분에서 언제 알았냐, 그리고 고지 의무 위반했냐 안 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조사의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당연히 물어봐야 되고, 그러니까 대통령도 조사를 받으셔야 되고, 김건희 여사도 그러면 기획 취재 한다 해서 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례 많았어요. 어떤 뭐 뇌물 준다고 갔다가 그냥 제가 기억나는 건 무슨 인도 관련해 가지고 무슨 장관한테 이거 줬다가 그 장관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지점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위법했냐 안 했냐 이거 조사해 봐야죠. 근데 지금의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 측에서 보여주고 있는 태도예요. 그냥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 그러게 국민들이 아무 비판해. 우리는 신경도 안 쓸 거야. 이거 법에 어긋나지 않아. 지금 이런다고 그냥 넘어갈 문제냐고요. 절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도이치모터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이 잘못하고 있다고 봐요. 이거 왜 결론 안 내리죠? 아, 잘못하고 있다. 네. 아니 2심 판결이 날 때까지 공범자인지 공범인지 아닌지가 제일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공소시효 때문에 지금 김건희 여사가 공범이면 이 자칫 잘못하면 이 공범자들에 대한 확정 판결이 되면 시효가 진행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2년이 넘도록 윤석열 정권이 접어든 지 2년이 넘도록 왜 이걸 결론을 안 내냔 말이에요. 그 대통령도 말씀하셨잖아요.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도 수사가 결과가 미진하다고 생각이 되면 특검을 본인이 스스로 요청하겠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수사 얼마나 미진한 거예요. 지금 몇 년째 이 관련해 가지고 검찰에서 수사 결론도 못 내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실에서 오히려 특검을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우린 떳떳하니까 이거 특검 해봐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최소한 민주당이 제기한 특검에 대해서 받을 준비는 하셔야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전혀 아니다. 뭐 이거 할 필요가 없다. 아니 할 필요가 없는지 안 한지는 조사해 보자니까요. 네. 근데 지금 사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전 장관이 한동훈 전 위원장 비판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돼 야당이 특검 공세할 때 우리 법무부는 뭘 했느냐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갑자기 도이치모터스 주가 의혹, 연루 의혹 꺼내든 이 원 전 장관의 이 배경,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전당대회 주자로서 이제 공세를 하는 거죠. 그때 뭐 했냐. 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는 이제 뭐 사건의 진위 여부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정무적으로 봤을 때 저는 나경원 의원도 원희룡 후보도 굉장히 한동훈 위원장에게 각을 세우고 있잖아요. 네. 저는 이게 그렇게 크게 도움되는 전략인가? 이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우리나라 정치인이 크는데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정심이에요. 동정심을 유발해야 돼요. 그리고 동정을 받아야 돼요.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랬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고 그들이 받아왔던 그 핍박과 그리고 주류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데 원래 4월 말만 해도 한동훈 위원장은 전대 다시 안 나올 거라고 모두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총선 백서 TF에서 총선 패배 책임론을 한동훈에게 몰아가고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앞장서서 뭐 되도 않는 어린애 이런 식으로 하고 하면서 그때 그냥 도서관에서 혼자 앉아있던 한동훈에 대한 동정심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근데 지금 이 주자라고 하면은 나경원, 이 원희룡 이 두 후보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책임론을 이렇게 강조하면 할수록 저는 그 동정심이 커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전략으로서 좋은 전략인가 이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근데 당권 주자로 가장 의외의 인물은 원희룡 전 장관 같은데요. 솔직히 한동훈 위원장은 계속 얘기가 나왔잖아요. 사실 지지율도 높고 하니까 계속 얘기가 나왔고 가장 저희가 솔직히 요즘 말로 갑툭튀 얘기가 나온 거 원희룡 전 장관 얘기였는 것 같던데 어떻게 보세요? 지난 일요일 날 네. 마지막으로 그 출마 기자회견을 하셨잖아요. 4분. 네. 그러니까 결심하는 시간만큼이나 짧은 출마 기자회견이었다. 아,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네. 정말 저도 듣다가 갑자기 뭐 얘기하실 것 같더니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이게 이게 약간 앞단에 28분을 하셨으니까 4분이 네. 굉장히 짧게 느껴지긴 했어요. 아니 그 제가 그 어떤 뭐 방송에서 제가 1시부터 다 들었어요. 제가 네네. 그게 저녁 방송이 있어가지고 다 듣고 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앞에 뭐 나경원 의원도 계속 반복해서 재생도 해주시고 그러더라고요. 몇 번을 하시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거 2번 재생 반복하고 그 다음에 원희룡 장관 거 들었는데 너무 짧다. 그리고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 느꼈어요. 아. 그래서 마치 느낌은 뭐였냐면 지난 김기현 대표 체제 때 그 발언하고 똑같았어요. 저 대통령과 잘 통합니다. 저 대통령에게 직언하겠습니다. 근데 김기현 대표 직언하셨나요? 못 하셨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하고 그 원인으로 해가지고 1년도 못 채우시고 김기현 대표 그만두셨잖아요. 근데 지금 원희룡 장관이 하고 있는 그 발표가 똑같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더 이상 뭐가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지금 국민의힘 당원 당규상 지금 러닝메이트를 구해야 되잖아요. 최고위원이 어찌 됐든 간에. 네. 근데 그것도 지금 급조해가지고 뭐 인요한 위원장이 지금 오늘 중으로 등록 한 해 만에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준비가 돼 있었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자기 팀을 꾸려서 최고위원 같이 러닝메이트를 꾸려가지고 나오는 게 정상인데 그런 준비조차도 안 돼 있었다. 제가 봤을 때는 결심하신 지 일주일도 안 됐을 거예요. 진짜 지금 기준으로 따지더라도. 한 2, 3일 간에 그냥 나가봐. 그러니까 누군가 나가봐 하니까 그냥 나오셨다고 보고 저는 정말 왜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제 추측은 그냥 총리 자리 가고 싶어서 저러시나 떨어지신 다음에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뭐 다른 게 없어요. 추정컨대.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나오시지를 왜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다른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지율이 있으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약간 원래 좀 나오시려고도 했었었고 본인이 이번 약간 제기를 하시면서 당대표 기존에 우리가 잊어버리실 수도 있겠지만 나경원 원내대표 지금 3번째입니다. 아, 그렇죠. 예. 이준석 당대표 시절부터 해가지고 계속 패배의 연속이긴 했지만은 계속 나왔던 주자예요. 당권 주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원희룡 대표는 솔직히 뭐 여러 보도를 보더라도 어디 성지순례 가신다고 지금 헬스장 끊어졌다는데 갑자기 나오신 것도 어색하고 하여튼 뭐 본인 자이든 타이든 나오셨으니까 열심히는 하실 텐데 이런 네거티브가 맞나? 그리고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에서는 보니까 본인은 네거티브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어찌 보면 이 구도를 지금의 선거, 그러니까 전당대회 구도를 잘 보여주는 한마디라고 보입니다. 본인이 앞서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난 1등이다. 네, 그럼요. 굳이 비난할 필요 없다.